안녕하세요.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TI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입니다. 두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MBTI를 소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MBTI에서 얘기하는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유형별로 강점과 보완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응용편에서는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TI를 소개할게요. MBTI는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개발한 사람은 캐서린 브릭스하고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입니다. 아마 모녀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1900년대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 말에 도입됐습니다. 우리는 경력 개발과 진로 선택, 그리고 타인의 이해 및 의사소통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에는 선천적인 선호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손깍지를 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손깍지를 껴보시면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온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온 분이 계실 겁니다. 자, 자기가 원래 끼고 싶은 대로 손깍지를 꼈다면 편안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껴보겠습니다. 바꿔서 껴보면 어때요? 편하신가요? 아마 좀 불편함이 느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게 자기 선천적인 선호 경향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많이 들고, 즉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원래대로 껴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껴보고요. 반대로 껴보고요. 근데 반대로 껴보는 걸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어느새 편안함이 느껴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기겠죠. 그런데 급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성격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아마 이런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오른쪽이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는 게 맞냐, 왼쪽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는 게 맞냐, 이런 걸 따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겠죠. 당연히.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이런 데 도움이 되는 성격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성격,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선호 경향이 있어서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여러분의 흥미나 가치, 동기, 기술, 관심,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행동이 그 다양성을 인해서 종잡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좀 질서 있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MBTI 검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MBTI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원래는 이런 검사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검사지고요. 그런데 이 검사지를 사용하기에는 지금 적절치가 않죠. 이렇게 필식으로 해야 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이렇죠. 여러분의 24페이지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교재가 없는 사람은 앞에 있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걸 보고서
왼쪽 오른쪽을 나누시면 됩니다. 즉 E냐 I냐 그리고 S냐 N이냐 T냐 F냐 그리고 J냐 P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읽어보시고 1, 2, 3, 4, 5번 중에 여러분한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에도 동그라미를 칠 게 있죠. 근데 둘 중에서 어느 것에 동그라미 숫자가 많은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수가 나오거나 미심쩍게 여기가 하나가 더 많이 나왔지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밑에 있는 질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읽어보시고 이 질문에 의해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더 여러분에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냐 N냐도 마찬가지고요. T냐 F냐도 마찬가지고 J냐 P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성격 유형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진단, 아까 보여준 그런 진단지로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아마 학교 상담실에 가면은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해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내용들은 그 질문의 내용이 학교 생활이 아닌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 가까운 것인데요. 2학년 이상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1학년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1학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학년은 다음 페이지 25페이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무당이 10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도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질문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아마도 동그라미를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편할 거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E인지 I인지 S인지 N인지 T인지 F인지 J인지 P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재를 가지고 체크를 해보시고 교재를 아직 프린트 못하신 분은 이 화면을 보시고 개수를 세어서 E인지 I인지 SN인지 이런 것들을 이 위에다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 1, 20% 정도에는 여러분이 E인지 I인지 헷갈리고요. S인지 N인지 헷갈리고 J인지 P인지 T인지 F인지 중간 정도에서 어느 쪽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성격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우리 수업 장면에서는 말이죠. 원래 성격 검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성격 유형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정지를 시켜 놓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판정한 다음에 다음 동영상을 보셔야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지를 시켜 놓고 여러분은 교재를 가지고 진단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격 유형을 아마 적으셨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적은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면 외향형, 안쪽으로 흐르면 내향형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무엇을 인식하는가에서 S는 감각형이고요. N은 직관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결정 방법에 있어서 논리적이냐 관계중심적이냐 그리고 행동 양식에 있어서는 계획적이냐 유동적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은 ESTJ 또는 뭐 INFP 또는 ENTP, ISTJ 이렇게 4,4,16,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진단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격 유형은 이 16가지 안쪽에 다 있지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ISTJ 나온 분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이 세상의 소금형 이래가지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요. 주로 기업에서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 유형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는 ESTJ입니다. ISTJ하고 ESTJ가 있는데 ESTJ는 외향형이죠. 사업가형으로 봅니다. 사무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과학자형이 있습니다. INTJ형. 아마 여러분 중에 이과 쪽에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부분을 조합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ENTJ는 지도자형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설명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ISFJ 한번 관심 가져볼까요? 임금 뒤편의 권력형. 실제로 수업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좀 웃는 그런 성격 유형입니다.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INFJ는 예언자형이라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ISTP는 백과사전형인데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ISFP는 성인 구자형입니다.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INFP는 잔다르크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 INFP를 친구로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참 꿈속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INTP입니다. 아이디어 뱅크형인데 비평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ESTP입니다. 수완 좋은 활동가형인데요. 친구, 운동, 음식 등 다양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ESFP는 사교적인 유형인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우호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ENFP는 스파크형으로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ENTP는 발명가형인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ESFJ인데 친선도모형입니다. 친절과 현실감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다음에 ENFJ는 언변능숙형으로 타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협동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F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T인 사람들은 업무 중심형이죠. 태스크 중심형.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격을 적절하게 변화시켜가면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대로 딱 정해져서 세상을 산다면 세상은 참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사람들을 다루기도 편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이랬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들을 좀 섞어가면서 사는 경향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E인지 I인지 여러분이 헷갈리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보시고요. 다음에 여러분의 친구나 부모님 또는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외향형인 사람들은 말이죠.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으로 갑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다양한 일에 관심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말을 좀 앞세우는 편이죠. 말하면서 정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과 말이 막 같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외향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부의 에너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선택적으로 하고요. 좀 정리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과 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음 터놓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소수하고의 깊은 인간관계를 좋아합니다. 자, E냐 I냐를 판단할 때 질문이 이런 거죠. 많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누가 먼저 말을 거느냐라는 거죠.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E, 그 다음에 말을 걸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I,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I가
자기 마음을 감춰놓고 절대 열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 대면할 때 먼저 다가가느냐 아니면 그냥 기다리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이하고 아이가 헷갈렸다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단할 때 나온 유형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S냐 N이냐인데 S는 sensing, 감각형이고 N은 intuition, 그래서 직관형입니다. 자, S, 감각형은 어떤 식으로 사물을 보냐면 우감에 의존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미각, 청각, 촉각, 후각, 시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관찰을 하죠. 그리고 현재 지향형입니다. 사실을 좋아하고요. 고정된 기술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좀 익혀진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요.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이런 것을 선호합니다. 유용한 것을 선호하는 거죠. 그 반면에 인투이션, 직관형은 육감과 예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관심은 미래지향형입니다. 그리고 통찰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습득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기한 것을 선호하죠. 자, 그래서 혹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뭔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상인을 만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새롭고 신기한 거면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요. 선뜻 사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 N일 경향이 있는 거죠. S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면 사지 않을 경향이 높는 거죠. 의사결정의 근거인데요. 먼저 thinking, 사고형과 feeling, F, 감정형이 있습니다. 자, 사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택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냉철하고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객관적이죠. 그 대신 과제중심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확고합니다. 의사결정 확고하죠. 그런데 감정형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것이 관심사항이죠. 그리고 순간순간의 느낌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관계중심적이고요. 칭찬 같은 걸 좋아합니다. 칭찬하기를 좋아하고요. 다음에 동정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T와 F는 서로 간에 상처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T가 너무나 객관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렇고요. 감정형은 주관적이고 동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F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J형이 있죠. 저지먼트, 판단형, P형인 perception, 인식형이 있습니다. 일단 판단형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일을 완성하는 것을 즐기고요. 해야 한다, 해내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목표를 위해서 조정을 하고요. 판단이 빠른 편이죠. 대신 P는 개방적이고 적응적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을 즐기고요.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을 계속하는 편이고요. 삶에 자신을 맡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를 하죠. 레포트를 하다 보면 팀플을 할 때 J형은 계획대로 가는 경향이 강한 반면 P형은 거의 끝맺음을 할 때까지 피를 말리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끝내기보다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미루면서 레포트가 완성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레포트의 질은 J형보다는 P형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J형인 정해진 시간 안에 그냥 땡 하고 끝내는 경향이 있고 P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네. 자, 마지막 그 2개까지 설명을 했기 때문에 8개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를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직 부족하다면 동영상을 리플레이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과연 외향형인 사람은 어떤지 유형별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대부분 외부의 사람이나 사건 쪽으로 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조직과 업무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무적성 분야로는 사업이나 판매, 마케팅 이런 일에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공으로 본다면 문과 계열, 경영 계열, 홍보 계열, 언론 계열 등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추천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이런 거는 그냥 특별히 이렇게 두지 마시고 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향형입니다. 내향형. 자신의 에너지가 대부분 내면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집중을 잘하고요. 깊이가 요구되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직무적성 분야로는 교직이나 과학, 연구, 공학, 그리고 전공 쪽으로는 문과계열이나 이과계열 모두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S, 감각형에 대한 성향입니다. 사실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잘 보고 현실감이 있고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요구하는 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교육, 그리고 직접적인 훈련 등을 잘합니다. 직무적성 분야로는 관리, 생산, 건축, 간호, 경찰, 생산 등을 추천할 수 있고요. 전공으로는 체육계열, 의학계열, 건축계열, 기술계열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관형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잘 보는 사람이고 통찰력과 상상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 즉 아이디어가 좋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일 처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직무적성 분야로는 연구나 예술, 작가, 상담 이런 걸 추천할 수 있고요. 전공으로는 문과, 이과, 예술 계열, 자연 계열 등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형입니다. T형. 숫자, 아이디어, 사람 등을 대상으로 논리적 분석과 객관적 접근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역량을 잘 발휘하는 편입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활동이 요구되는 일 처리를 잘하죠. 그래서 직무적성 분야로는 경찰, 법률, 컴퓨터, 기술, 과학 등이고요. 전공으로는 문과, 이과, 법학, 과학, 기술 계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형입니다. 인간관계의 맥락, 서로의 조화와 협동을 추구하며 따뜻하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감정을 상호작용하는 활동이 요구되는 일을 잘하고요. 즉 직무적성 분야로는 봉사, 상담, 의료, 교육직 등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으로는 문과, 사회복지 관련, 교육계열, 의학계열을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의 마무리, 예측성, 구조화, 위계 질서 등의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획성, 체계, 질서, 마감일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합니다. 직무적성 분야로는 행정, 법률, 감독, 관리 책임자 등을 추천할 수 있고요. 전공으로는 문과, 행정 관련, 법학, 경영 관련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식형인데요. 마무리 짓기 위해서 조급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전성과 자발성에 가치를 두죠. 그래서 변화, 유연성, 창의성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분야에서 일을 잘하고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탐험, 예술, 정치, 외교 등의 직무적성 분야가 있고요. 전공으로는 예체능 계열,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P형인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조금 방이 지저분하죠. 혹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 유형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저런 성격을 가졌을 때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요. 실제로 이걸 경찰직에 적용하면은 성격에 따라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경찰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성격 유형에 따라서 직무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는 맡은 일입니다. 맡은 일. 맡은 일이
경찰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범죄 심리 및 과학수사 분야에 좀 맞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과학수사대 뭐 CSI 이런 것도 있고요. 프로파일러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I, N, T, J의 유형 보유자가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서 범인의 행동 요인 및 범죄 요소를 분석하는 경찰 업무를 뜻하는 거죠. 다음에는 E와 S, T, J, P 유형의 보유자는 형사 분야, 특히 사건을 조사하고 다니고 탐문하러 다니는 그런 형사가 좀 적합하지 않냐라는 거죠. 현장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탐색하고 다음에 현장 및 주변 관련 업무를 탐문하는 경찰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경찰 행정 및 법률 분야, 특히 행정 서류를 담당하고 법률 집행을 하는 형사죠. 이런 사람들은 경찰 내외의 행정적 업무 처리, 법률적인 처리를 담당하는 경찰 업무인데 I나 S, T, J 등의 유형 보유자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ISTJ가 아니고요. I거나 S이거나 T거나 J거나 더 많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교통 순찰 분야 쪽인데요. 도로 및 교통신호를 담당하고 법규 위반 시 벌을 주는 그런 담당 형사가 되겠죠. E, I, S, T, J 등의 유형 보유자가 적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신호 처리 봉사 서비스 또는 도로교통 위반 단속 처리를 하는 경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범죄 순찰 분야인데요. 지역 내 주요 장소를 순찰하고 긴급 출동하는 형사가 되겠습니다. E, S, T, J, P 등의 유형 보유자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담당 지역에 기반한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사전에 예방 차원의 순찰 및 긴급 범죄 현장에 충일동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다음은 민원 상담 및 경찰 복지 분야입니다. 경찰서 내 대민 봉사, 경찰관 복지 서비스를 하는 형사죠. E, I, N, F, P 등의 유형 보유자가 적합합니다. 경찰서 등 경찰서 내방 시민 업무를 안내하고 민원 불편 사항이나 경찰관의 대상으로 고충 처리 활동하는 경찰 업무 등을 말합니다.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은 E, N, F, P 등의 유형 보유자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경찰의 주요 업무를 알리고 친근한 대민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하는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다음에 경찰 교육 분야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E, S, T, J 등의 유형 보유자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경찰직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내용을 교육하고 강의하는 경찰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심리적 기능 유형별로 어떤 직업이 좀 적합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운데 인식 기능 S냐 N이냐, 그 다음에 판단 기능 T냐 F냐 여기에 따라서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와 T면 감각형이고 감각형이고 사고형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실질적이고 사실적인 유형입니다. 과학 분야가 좀 어울리고요. 의학 분야, 공학 분야, 기술 분야, 체육 분야, 사실 중심 통계 분야 등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다음엔 SF죠. 감각형이고 감정형인 사람. 이 사람도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 분야, 경영 분야,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분야, 실무 중심 교육 분야, 그리고 상담 분야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또 SF 기능 유형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열정적이고 통찰적인 유형이 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예술 분야, 작가 분야, 상담 분야, 그리고 비전 중심 교육 분야, 컨설팅 분야, 종교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여기가 SF가 아니고 NF입니다. NF 기능 유형은 열정적이고 통찰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작가 분야, 상담 분야, 비전 중심 교육 분야, 컨설팅 분야, 종교 분야 등에 어울립니다. 그리고 NT인데요. 이게는 직관형이고 사고형이죠. 이런 기능의 유형은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과학 분야, 상품 기획 분야, 전문 컨설팅 분야, 미래 전략 통계 분야 등에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형별로 대표 직업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ISTJ는 회계사, 건축가, 사무직, ISFJ는 교사, 의료직, 사무직, 비서직, INFJ는 예술가, 작가, 성직자, INTJ는 의사, 과학자, 교수, ISTP는 엔지니어, 법률가, 물리치료사, ISFP는 성직자, 의료직, 예술가, INFP는 심리상담가, 교직, 작가, 그리고 INTP는 연구원, 순수과학 하는 사람, 그리고 이론가, ESTP는 경찰, 엔지니어, 레크레이션, 강사, ESFP는 서비스직, 디자이너, 간호사, ENFP는 작가, 예술가, 목회자, ENTP는 발명가, 저널리스트, 과학자, 그리고 ESTJ는 관리자, 사업가, 행정가, ESFJ는 교직, 서비스업, 사회복지사, ENFJ는 교사, 심리상담자, 성직자, ENTJ는 경영자, 정치인, 연설가, 컨설턴트.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살지는 않죠. 살다 보면 INTJ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요. INFP가 회계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필요한 성격이 아니라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다른 유형의 성격을 차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손깍지를 낄 때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지 왼손이 위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데 성격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걸 느끼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격과 여기에서 제한되는 성격과 다르게 직업을 당연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고 여기에 있는 이 성격에 따라서 직업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참고로만 하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도 그렇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외향형은 어떻게 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사람은 다양하고 활동적인 일을 선호합니다. 뭔가 장시간 요하는 일은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고요. 때로는 미리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으로 먼저 옮기기도 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는 걸 좋아하고요. 열정적이고 열성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대화할 기회를 찾는 경향이 있죠. 그 반면에 내향형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하는 일을 선호하고요. 장시간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때로는 생각만으로 그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열정과 열성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1대1로 대화할 기회를 더 찾고 있습니다. 삼각형이 좋아하는 업무 스타일은 이런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과 기준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정확함을 좋아하고 직접적인 표현과 접근을 좋아하고 구체적인 예하고 관련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직관형은 새롭고 복잡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려고 하고요. 혁신적인 일을 좋아합니다. 변화, 때로는 급진적인 일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간접적인 표현과 우회적인 접근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에 관련시키는 것을 잘하죠.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화 없이도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조화라는 건 사람과의 조화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도 강합니다. 간단하고 요약된 것을 좋아하고요. 각 대안의 장단점이 열거되기를 좋아합니다. 반면 필링, 감정형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속에서 일을 가장 잘합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인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때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적이면서 친절합니다. 그리고 각 대안이 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제2형, 판단형이 좋아하는 업무 스타일은 이런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일을 할 때 잘하고요. 일을 완결하고 끝내는 걸 좋아하고 작업 목록을 과업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작업 목록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키려면은 사전에 통보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이 지장을 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과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면에 P형은, 인식형은 일을 하는데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좀 미루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작업 목록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키는 대로 사용하는 거지 진도표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갑작스러운 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변화에 적응하기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자율성과 융통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J형하고 P형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J형은 정해진 스케줄, 그러니까 여행 스케줄을 만드는 거죠. 여행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이 P형은 일단은 계획 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행 가는 것 자체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어디를 가느냐 그걸 정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고요. 또 그 정해진 곳에 가다가도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스케줄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또 머무는 시간도 좀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서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지 꼭 정해져야 하는 것을 먹는 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융통적이고 열려있는 상황, 이 사람들은 좀 고지식하고 닫혀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어느 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키는 입장에서는 J형이 P형보다는 좀 더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형에 대해서 업무 처리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 관계가 생겼을 때,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구나 기준이, 그리고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구나 라는 걸 인식해 준다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하는데 좀 에너지가 많이 든다라는 걸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자신이 할 일에 대한 마음가짐도 다르게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가지 성격 유형별로 선호하는 근무 환경이나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본인이 나오는 그 영상에만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일단 ISTJ 관심 가져주세요. 구체적인 사실과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그 결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열심히 일하는 작업 환경을 선호합니다. 구조와 질서, 그다음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을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산물과 구체적인 업무 완성을 좋아하고요. 안정된 생활을 원하며 자신들이 해낸 확실하고 꾸준한 성취돼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직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리자, 기계공학자, 기술자, 수학교사, 전기기사, 철강 노동자, 치과의사, 회계사 같은 완전하고 철저하게 손으로 사물을 다룰 수 있는 직업들,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엔 ISTP입니다. 백과사전형이죠. 1년의 목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작업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근로 환경을 선호하고요.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틀에
박힌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무엇인가 좀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강철 기계공, 건설, 국방보건학자, 군대 인사 담당자, 기계공, 농부, 보호감찰관, 전기기술공, 그리고 편의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ESTP입니다. 수완 좋은 활동가형이죠. 생동감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작업 환경을 좋아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가장 생산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야 하고 기계적인 문제점들을 좋아합니다. 자유로운 조직에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고 상황 여건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부, 목수, 봉사원, 운송직원, 노동자, 회계감사원, 구매사원, 시장 상인, 수공업자, 법률 시행관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ESTJ는 사업가형이죠. 과업지향적이고 구조적이며 조직적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작업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게으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쉽지 않겠죠. 그다음에 안정성, 예견성, 효율성을 원합니다. 계획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변화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한 기본 계획은 여전히 고수되고 있을 때 한해서만 용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독관, 경찰관, 관리자, 기술교사, 무역사원, 보험사원, 외판원, 증권업자, 판사, 행정가, 행정관, 개인사업자 등이 이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FJ죠. 임금님 뒤에 권력형. 자,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업무 진행을 위한 점이 모두 고려된 업무 상황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확한 동료들을 좋아하고요. 조직이 안전을 보장하며 업무 내용이 잘 짜여져 있고 구체적으로 서비스 지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만족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요. 개인적인 업무 공간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가정 전문의, 간호원, 격리 책임자, 도서관리자, 도서관장, 사서, 유치원 교사, 의료기술자, 초등학교 교사 등이 일에 이런 성격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ISFP입니다. 성인군자형. 평등하게 사람들을 대우하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일을 조용히 즐겁게 하는 협조적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일하면 편한 사람들이죠.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하고 능력을 갖춘 친절한 협조자와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봉사하고 헌신적인 성향이 있는 업무에 적합합니다. 간호사, 기계공, 목사, 물리치료사, 장부 담당원, 치과나 의과 계통의 담당자, 상담원 등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ESFP입니다. 사교적인 유형이죠. 생동적이고 행동지향적이고 조화로운 분위기의 작업 환경을 선호합니다. 작업 환경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태도들은 이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힘이 넘치고 쉽게 결정하고 동시에 현실에 관심을 두는 적응력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기에 자신의 근무 환경에 매력적인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장 건설 전문가, 디자이너, 레크레이션 강사, 목회 전문가, 부모, 연회 주최자, 교육가 등 타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들의 이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ESFJ인데 친선 도모형이죠. 타인을 돕는 데 가치를 두는 협력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적인 욕구에 민감하고 우호적이며 개방적이고 이해심이 깊은 분위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하며 그런 활동에 밀접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노동직이나 가장 하위 부문에서 맡은 일을 잘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조직화된 일을 좋아하며 실제적인 사실들과 현실적인 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관리사, 간호사, 보모, 비서, 언어병리학자, 접객원, 치과보조원, 회사 관리원 등의 이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자형이죠. 명상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허용해주는 조용하고 조직화된 작업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 환경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이 가능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인간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창조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합니다. 과학자, 교육상담가, 목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영어교사, 정신과 의사 등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INFP, 잔다르크형이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선신할 수 있는 협조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볼 때 갈등이 표출되어 힘들어합니다. 경쟁이나 관료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싫어하고요. 반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선호합니다. 사회과학자, 교사, 교육자문위원, 사회사업가, 상담자, 심리학자, 영어교사, 예능교사, 작가, 저널리스트, 편집자 등의 이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ENFP입니다. 스파크형이죠. 사람들의 인간적인 가능성에 관심을 두면서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양한 색채를 지닌 근무 환경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집단적인 분위기와 참여적인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더 관심을 둡니다. 공무원, 교사, 목사, 미술가, 사회과학자, 예능인, 자문가, 신문, 잡지 등의 기고가 등 창의력과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들의 이런 성격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ENFJ는 언변능숙형인데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물을 변환시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선호합니다.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서로 보완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조직된 그런 환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때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과 관련되고 융통성이 허용되는 계획들은 이 유형이 특히 추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교사, 디자이너, 목사, 배우, 상담가, 심리치료사, 음악가, 작가, 종교봉사자 등 봉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4가지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 INTJ, 과학자형이죠. 미래의 전략과 비전을 계획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단호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있는 작업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 어떤 일을 탐구하는 시간, 창조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주어진 일의 중심적인 작업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자유가 있고 비판이 허락되는 분위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편입니다. 변호사, 과학자, 사진가, 심리가, 연구부문 경영자, 그다음에 엔지니어,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판사, 교수 등 넓은 범위의 시각이 요구되는 직업들을 갖는 편입니다. 그리고 INTP는 아이디어 뱅크형인데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독립적인 사고가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독립성과 자기 결정이 조장되고 개인의 자유와 조용함이 허용되는, 즉 융통성 있고 비조직적인 작업 환경에서 능력 발휘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기를 좋아하고 가능한 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법관, 사진사, 생물학자, 심리학자, 연구원, 작가, 조사원, 컴퓨터 구조 분석가, 프로그래머, 화학자 등 논리적 사고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ENTP입니다. 별명가형인데요. 개념적인 모델을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는데 특히 독립적인 사고가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변화나 융통성, 위험 감수, 능력 본위의 업무 환경을 선호하고요. 스스로 자율성을 추구하고 남들에게도 자율적인 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의 구조나 관료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상인, 신용조사가, 영업사원, 저널리스트, 정신과 의사, 컴퓨터 분석가, 화공기사 등 변혁이 필요한 그런 직업들을 갖는 경향이 있는 거죠. 다음 이제 ENTJ 지도자형입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근무 환경을 좋아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또는 복잡하고 조직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두고 일하는 독립적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도전해 볼 만한 일을 좋아하며 자신의 노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을 선호합니다. 경영자,
노동관계 요원, 변호사, 신용조회가, 인사담당원, 채권 은행가, 그다음에 체제 분석가, 행정가 등 전략적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은 이런 그 작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같은 성격 유형끼리 모여서 여름 휴가를 짜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작성해 보면 참 대단히 서로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성격의 유형끼리 모여서 만약에 계획서를 짜게 되면 그들의 성격에 맞는 계획서가 나옵니다. 즉 P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모이면 구체적인 계획서가 잘 안 나오고요. J끼리 모여서 짜면은 구체적인 성격의 계획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이 섞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다른 성격끼리 모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같은 성격끼리 모이면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대신 시간이 적게 걸려서 같은 성격끼리 만들어낸 계획서는 상당히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빠진 구석이 많죠. 하지만 다른 성격의 유형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계획서를 짜게 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상당히 풍성하고 쓸모가 있는 그런 계획서가 작성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성격이 모여서 일을 하는 조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조직이 같은지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성격의 사람들만을 만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또는 여러분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격에 맞춰서 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직장 생활을 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격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뭘 할 거냐 하면 여러분이 그런 성격 유형을 가졌을 때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 안 좋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에 16가지 성격 유형을 띄워줄 겁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은 ISTP 백과사전형인데요. 이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뛰어난 상황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단어들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분석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있고 상황에 적응하고 경험을 추구하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 개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개발해야 될 점이 이 ISTP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정보, 계획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의 성격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뭘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다음에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노력을 절약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열정과 적극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주의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에이, 안 해도 돼. 뭐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다음에 목표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중해서 노력하며 인내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사람들은 잘 계획을 안 세우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목표에 지향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대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개발해야 할 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여러분들이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ISTP는 사진을 찍으시거나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ENFJ고요. 필요하면 정지시키고 사진을 찍으시고요. 다음에 ENFP, ENTJ, ENTP, ESFJ, ESFP, ESTJ, ESTP, INFJ, INFP,
INTJ, INTP, ISFJ, ISFP, ISTJ.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16가지 성격 유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성격 유형, 자기한테 해당되는 성격 유형 또는 2가지, 3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유추될 수 있다면 그 3가지 성격을 다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나하고 맞는 성격이 아마 여러분의 성격 유형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적하는 개발해야 할 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잘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진로에 적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적어 놓으셨다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질문을 하셨어도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로써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